용산에서는 6명 중에 3명은 우리 편이다 얘기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내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대.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아주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용산 내부에서의 분위기라고는 하나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소 내에 내란 속에 윤석열에 부역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관이 3명이나 있다는 것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3명이 내란 속의 탄핵에 반대 결정을 내리면 구인체제의 헌재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내란 속의 윤석열은 온전히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용산이 믿고 있는 재판관이 2명이 아닌 3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골적 극보수 성향으로 의심되는 정영식 및 윤석열의 우호적이라는 평을 받는 김영두를 제외하고도 윤석열 탄핵에 부정적인 재판관이 1명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거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 넋놓고 있다가는 정말 사법부발 2차 내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차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주진우 기자의 충격적인 취재 내용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지금 6명입니다. 그리고 3명이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용산에서는 6명 중에 3명은 우리 편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봐서 2+ 알파다. 2명은 우리한테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정영식 재판관이 있는 거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고, 네. 다른 누군지는 아직 이름 말하지 말자고요. 네. 근데 2명은 확실하다, 1명은 아마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믿고 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금 제가 헌법재판관 주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내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대. 용산에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김홍일도 나오고 석동현도 나오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들, 그러니까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는 변호인단은 꾸려져 있는데, 헌법재판관 출신 그리고 또 내밀하게 다투고 따져야 될 그쪽 판사 출신들은 거의 거부했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원했던 변호사는 강일원, 그리고 막바지까지 매달렸던 사람은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하고 막역한 가까운 사람들을 거의 접촉했고 수임은 못했더라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용산은 약간 자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때도 자기들은 탄핵 기각된다고 믿어가지고 그 심판하는 날 축하 케이크 준비했죠. 7층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착각은 자유예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때보다는 법 쪽에 그립이나 이런 게 아직 있지 않을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저로서는 여전히 탄핵이 기각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 특히 김어준 총수가 박근혜 예시를 들기도 했지만, 정상적 사고를 못하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온 스타일을 보건대 헌법재판관 2명 플러스 알파가 자기 편이라는 망상은 결국 윤석열 측으로서 할 수 있는 한에 극한의 행복회로에 가까울 거라 봅니다. 게다가 윤석열 측이 접촉했다는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이라든지 이동흡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수임을 거절하는 마당에 의뢰인 면전에 대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 측이 기를 쓰고 헌법재판관 인맥을 털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러 루트로 압박을 넣고 있을 게 뻔하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화국을 수호하는 민주진영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야 하는데, 가장 급선무는 이러나 저러나 구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재판관이 2명이든 3명이든 어쨌든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권한대행 한덕수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덕수가 작정하고 윤석열 탄핵 기각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안심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불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헌재도 헌재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해결 과제는 한덕수라고 보는데, 끝으로 한덕수를 우리가 협박을 하든 지지고 볶든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 하는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늦게 한덕수 총리실에서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거 보고 마지막까지 검토한다. 12월 31일까지 일단 결정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렇죠. 보고서는 야, 이거 죽 서서 개주겠다 정말로. 한덕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론이 났어요. 자기가 빵에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내란죄 피의자로 돼 있고 잘못하면은 살아서 햇빛을 못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내가 한덕수라면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에서 살아 돌아오는 거. 이래야만이 내가 빵에 안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 안을 다 들어준다. 특검도 도장 찍어주고 헌법재판관 3명도 도장 찍어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빵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가능성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친구하고 며칠 전에 밥을 먹었어요. 네. 경호처가 계속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기관하고 이게 부딪힐 텐데 갈등이 있을 텐데 한덕수가 열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밥을 먹었는데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야 열어주면 윤석열 수사도 하는데 한덕수 수사 할 텐데 열어줄 수 있냐? 거기에 고민이 있다 하면서 자기 수사가 지금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지. 지금, 네. 당연하죠. 그래. 그러니까 대응을 유지해줘야 된단 말이야. 대응을. 지금 전 국민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란 특검법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입니다. 이거 두 개만 해주면 돼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걸 왜 해줘? 이거는 자기가 탄핵당하지 않게 해서 민주당이 이것까지 안 해주면 즉시 탄핵할 거거든요. 그런 순간 바로 즉시 소환돼서 수사. 그걸 밀어야 돼. 자 그럼 그걸 밀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그걸